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주주총회 금일 다녀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적으로 1시간 반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최대한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쌓였던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금일 영상을 통해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의 생동감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현재 그 영상은 편집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라도 핸드폰으로 제가 직접 입장하기 전에 인사 영상을 드렸던 부분 함께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현재 저는 삼성중공업 주주총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약속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끝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추적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오늘 직접 주주총회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답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현장에서 조금 생동감 있게 영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당 내용도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고 항상 발로 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바로 SK온과의 소송 문제인데, 자, 이 부분은 또 다른 걱정거리였던 실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23년 4분기 좋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이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적자금이 바로 이 SK해운과의 소송 이후에 대략적으로 3,700억 이상 이 비용으로 차감이 되면서 이 충당금 형식으로 재무상 표시가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직접 IR 담당자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다시 충당금이 회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장기화될까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한국 재판하고 영국 재판 두 가지 재판 중에서 이 국내 재판에서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이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이 충당금이 회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소송 관련된 이슈는 일회성 뉴스로 더 이상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긴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발행 주식수입니다. 이 주식수 자체가 8.8억 주 가량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총 3번 정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수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거 저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해당 녹음 내용 들어보시죠. 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위해서 어떤 환원 정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유통주식수가 많잖아요. 지금 유상증자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자사주 소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는데 뭐 정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지만 저를 시작으로 해서 소액 주주님들께서 계속된 질문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고려 중이시라는 점은 그래도 최근 기업 밸류업 지지와 맞는 긍정적인 내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들으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댓글에서 이 질문을 해달라고 하셔서 요청을 또 드렸습니다. 사실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핵심은 이 드릴십을 모두 처분하면서 이 부분이 재무로 차근차근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2014년 유가가 급락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선사들이 인도를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 재고로 남으면서 이 재무 구조가 악화된 건데 이 드릴십을 처분을 하면서 더 탄력적인 재무 구조 개선세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유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으니까 이제 FLNG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 FLNG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 플랜트 산업으로 유가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델핀과의 건조 예약을 추진하면서 이 계속적인 FLNG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 꾸준한 계약을 따낼 수 있는지 또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해당 질문 내용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한공업이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FLNG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서도 FLNG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 FLNG에 대해서 건조 예약 이런 부분을 얼만큼 하겠다 이 목표치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 동아프리카와 이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 추가 물량 확보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연 2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FLNG 수주량이 3척 정도인 거를 감안을 하면 이 3대 중에서 2대는 이 삼성중공업이 이 수주를 하면서 이 고수익 전략을 이어간다. 자, 이 부분도 영업이익이 꾸준한 우상향을 도와주겠죠. 특히 LNG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 인구는 또 줄어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이 LNG 수요도 증가한다. 그래서 연간 70척 이상 발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수주하는 물량부터는 또 26년부터 일감이 쌓이게 되는 구조죠. 자, 그래서 이번 연도의 수주 동향 체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할 예정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팔로우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LNG부터 FLNG까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수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의 개선세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 당기 순이익 적자 관련된 내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큰 이슈가 존재를 하죠. 바로 후판 가격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후판 가격의 베이스는 철광석 가격이라는 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철광석 가격은 현재 24년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에 속하죠.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이 최대 수요국 또 최대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철광석 가격도 반등을 하는데, 자, 이러한 모습은 이 단기적으로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 당시에 후판 협상에서 조선사가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죠. 자,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수입 물량 증가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 퀄리티가 높은 후판을 싸게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이 국내 철강사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조선 업체들이 유리하게 끌고 갔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후판 협상이 있습니다. 과연 24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익주주 108번입니다. 조선업 중에서 후판 가격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가져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가격대를 듣긴 했지만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삼성중공업이 이 철강 업체들보다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어낼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이 철광석 가격의 하락세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운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 친환경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3사 중에서도 이 현대가 좀 앞선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FLNG와 더불어서 이 자율운항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쭤봤는데 이 대략적으로 삼성중공업은 이 자율운항 3단계쯤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 로봇 중심의 무인 자동화를 위한 개발에 힘쓰고 있고 2030년까지 또 강하게 성장하는 이 조선 산업의 또 다른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동향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금일 주주총회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 사실 더 광범위한 내용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다 풀기에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차차 영상을 통해서 빠진 부분들은 추가를 하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R 담당자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재차 강조드리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옷이 좀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이 관련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꾸준하게 관찰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 저희 채널 내에서 이 메이데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슈를 소개를 드리면서 이 탑픽 종목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또 이 삼성중공업을 뽑아드린 경험이 있었죠. 그 당시로부터 대략적으로 25%가량 주가가 상승해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8,300원 구간과 8,600원 구간에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돌파해주고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략적으로 8,560원의 가격대를 형성해 주면서 이 가격 안정화를 보여주는 구간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이 바로 전고점 구간인 9,500원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자, 이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9,5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그 위에 상방은 더 강하게 뚫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출했을 때 당시에 2014년과 비교를 했습니다. 2014년에 영업이익 흑자가 기록을 했고 또 주식수, 발행 주식수를 비교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드렸는데 이때 당시 16,0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 드렸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이 13,000원 가격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이 가격 안정화를 보여주고 난 뒤에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이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달에 존재를 하고 있고 또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을 통해서 이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한 이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은 전략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이 부각을 시키거나 이 갈등이 있는 국가의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중국과의 갈등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사이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중국의 이 조선업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존재를 하게 되면 한국은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7월과 8월 대략적으로 2개월 전부터 이런 지지율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 협상이 또 이 상반기에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 후판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제가 주주총회에서도 질문을 했던 것처럼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사화가 종합적으로 되게 되면 이 구간대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맞아나가는지는 제 영상을 통해서 또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와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